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요양원 노동자들이 원장의 모욕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고령화 속에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지위와 처우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수년간 순천의 한 요양원에서 끔찍한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왔다는 요양원 노동자들. 전 더 이상 못 다니자고 했더니 저 갈아 마신다 죽여본다 맞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도 요양보호사들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대부분 중년과 고령의 여성들로 구성돼 있는 데다가 업무도 주로 돌봄과 가사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경력을 가진 한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에서 환자는 물론 동료 직원들까지 요양보호사를 낮잡아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갑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간호사들, 조무사, 그러면 밑에가 있다. 그냥 그런 인식이 돼 있어요. 자기들 밑에다. 여사님들 우리 밑에니까 이제 시선을 깔아 보는 거죠. 밑으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요양보호사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평균 수입은 105만 원 선. 시급제의 평균 시급은 11,700원 선으로 최저시급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운데서도 야간 간호 업무 등 부당한 업무도 많아 체감하는 노동 강도는 더 높다는 게 현직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중노동이에요. 한마디로 어르신들 케어해야죠. 심지어는 청소 그런 것도 해야 되죠. 사대보험 뛰고 나면 한 170 정도 되거든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전라남도.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은 물론 노인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날이 많이 풀려서 오늘은 아침에도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1년 가운데 가장 춥다는 절기상 대한도 아직인데 남녘에는 벌써 봄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광양은 매화, 여수에는 동백꽃이 성급한 꽃망울을 터뜨리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섬진강 물줄기가 감싸는 광양시 다안면의 소악정 마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동박새도 매화로 날아들어 분주하게 꿀을 빨아먹고 떠납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피기 시작한 매화는 나무를 조금씩 하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섬진강 매화는 한 달 뒤부터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해 3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매화를 바라보며 겨울을 지나 봄이 다가옴을 실감합니다. 좋지요. 요 꽃보다 참 사람 많이 가. 말에 이제 3월 되면 온 천지가 막 절 다 피지 뭐. 꽃 소식은 바다에서도 들려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에는 동백나무의 푸른 잎 사이로 붉은 꽃망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한결 풀린 날씨에 동백꽃이 수줍게 모습을 내민 오동도 숲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만개하진 않았지만 때이른 동백꽃을 사진 속에 담아내며 즐거워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날씨에 가족들이 나와서요. 좋고요. 또 동백꽃이 일찍 펴서 꽃이라도 한번 1월 달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개화가 시작하면서 봄을 준비하는 지자체들도 바빠졌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매화 축제를 오는 3월 4년 만에 개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도 오동도 동백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음악 분수를 가동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계절을 잊고 때이르게 개화한 매화와 동백꽃이 남녘으로 다가온 봄의 작은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광양 매화축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광양시는 오는 3월 10일부터 열흘 동안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를 표어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을 보고 돌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유료 공간과 주차료 등을 도입해 수익을 창출하고 소규모와 청정 등 관광 추세를 반영한 레저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행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안전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자벌드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부처와 당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농성 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도당 노동위원회가 현장 면담 추진 등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는 2월까지 고흥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은 총 16,000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구는 현재 축구나 야구, 정구 등 6개 종목 30개 팀에 16,000여 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가 13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신용 차주의 연체율이 급등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은 연령대별로 50대의 연체율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달 이상 대출을 연체 중인 비율이 광주가 0.94, 전남은 0.77%였습니다. 바닥 수준이었던 2021년 초와 비교했을 때 오름폭이 매우 가팔랐음을 알 수 있고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대별로는 광주는 50대와 60대 이상, 전남은 30대 이하와 50대 연체율이 높았습니다. 두 지역 모두 인구와 소득 측면에서 경제의 허리 세대라 할 수 있는 50대가 빚에 가장 허덕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 차주의 연체율은 광주 전남 모두 20%대를 넘어섰습니다. 2년 6개월 사이 연체율의 상승폭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컸습니다. 연체율이 현재도 높은데 그 변동금리 비율이 높은 비은행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추후로도 이렇게 이쪽 그 연체율 자체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준금리가 1.75%였던 작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반년여가 흐른 현재는 연체율 등의 지표가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6개월 사이에만 1.5%포인트가 올라 현재 3.25%입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 총 가계부채는 코로나 시작 이후 3년 동안 13조 원이 늘어난 94조 2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산지 소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소고기 소비마저 부진할 것으로 우려된 가운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역대급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한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한우, 암소, 산지 시세입니다. 1년 전 1kg에 11,658원이었던 평균 거래 가격이 최근 8,752원으로 25%가량 떨어졌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도 하락폭이 커지면서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세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송아지값 빼고 사료값 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한 300에서 350만 원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폭락 수준의 산지 솥값에도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협이 전국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주관으로 전국 단위 할인 행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 규모는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축협은 우시장에서까지 한우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최대 할인율이 35%, 기간은 무기한. 손실을 조합이 떠안는 역대급 할인입니다. 특히 사료값은 오르고 솥값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소비라도 시켜서 솥값을 하루빨리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현재 전국 한우 사육 마리수는 350만 마리로 적정 수준인 300만 마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속값 파동이 재현될 것이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사육 두수를 줄이고 소비 촉진으로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신안군이 환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기버스가 대거 투입돼 청정 갯벌과 섬마을을 누비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새가 날아가는 듯한 모양의 섬 신안군 비금도. 좁은 도로를 새파란 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전기버스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비금도와 도초도의 공영버스를 신안군이 전기버스로 교체한 건 지난 2021년부터.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도 기여하고 무엇보다 섬과 바다, 갯벌 등 천혜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화적인 게 좀 더 좋잖아요. 그런 건 좀 강조되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도 친환경 버스를 환영합니다. 섬마을에서 공영버스는 병원과 선착장 등을 오가며 이웃을 만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곳. 냄새나고 무엇보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소통이 가능했던 경유버스에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좋아. 그것에 탈탈탈탈하고 막 울리고 가시한테 오늘 울리도 안 하고 지대로 스르르 가니까. 신안군은 2025년까지 농어촌 버스의 절반인 3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14개 섬 전체에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를 투입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율촌면 구암이구 주민일동 15만 원, 여수시 소라면 복산일리 주민일동 15만 원, 여수시 둔덕동 한류아파트 13통 주민일동 13만 원, 순천시 서면 월산마을 주민일동 13만 원, 여수시 소라면 현천일리 주민일동 12만 원, 여수시 소라면 복산일리 주민일동 10만 원, 현천 삼리 주민일동 10만 원, 광기 삼리 주민일동 10만 원, 여수시 광림동 럭키아파트 주민 최은희 10만 원, 순천시 외서면 덕치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만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지 씨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고령인 점 등으로 법정 구속을 면해왔는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만간 구속 집행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국가의 2차 가해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사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희생자 부모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 보고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회 신정훈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농협과 수협의 뿌리는 농어민이라며 농도 전남에 중앙회 본사를 이전하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농수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